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사라는 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약학대학 실습생의 시선에서 지역약국에서의 실질적인 약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학대학 편입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면접이나 자소서, 스펙 준비 등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현장의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실습생의 입장에서 지역 약국에서 약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학대학 실습생 땡땡땡입니다. 이번 발표는 약대 재학생 또는 약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지역 약국에서 실질적인 약사 역할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실습을 진행한 땡땡 약국은 땡땡 대학교 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외래 전문 약국이고 다수의 진료과에서 나오는 처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단순한 조제 업무를 넘어서 약사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과 직무 책임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3차 병원 외래 중심 약국이기 때문에 1년 단위 장기 처방 환자도 다수이고 단순 감기약 수준의 조제가 아니라 복잡한 양력 및 중복 확인이 필요한 처방이 주를 이룹니다. 실습의 중심은 조제 검수였는데요. 단순히 조제된 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 전에 약물명, 용량, 복용법 확인, 그리고 실제 포장된 약이 성상과 용량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그리고 병용 금기 여부, 복약 수능도, 환자의 질환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상 판단의 첫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 검수에는 검수자의 서명과 투약자의 서명이 이중 확인 체계로 기입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법적,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는 업무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전문의와의 협업 및 임상적 해석인데요. 처방 중에는 최대 용량 초과, 병용 금기, 그리고 임상적 오프라벨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약사는 이 과정에서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혹은 의도된 처방인지 판단해서 전문의와 직접 소통해서 처방 변경이나 유지 여부를 조율합니다. 실제 지역 약국에서 조제 현장에서는 겉보기엔 정상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중복 처방, 용량 초과, 그리고 병용 금기, 오프라벨 사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처방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걸러내고 환자들에게 최적의 복약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약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다음은 땡땡 약국 실습 중 실제로 접한 서로 다른 환자들의 처방전 사례를 기반으로 약사의 실무 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로 다른 관절염 약의 중복인데요. 정형외과 처방의 사례입니다. 이 처방전에서는 레일라디에스 정과 신바로 정 이 두 약이 함께 처방되었는데요. 이 두 약 모두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고 약효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디아세레인은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 파괴를 늦추는 약이고 신바로는 생약 성분으로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함께 복용 시 효과는 증대될 수 있으나 위장장애나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약사는 이러한 중복을 단순히 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치료 목적이 중첩 처방인지 혹은 의도된 것인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위장약과 소염진통제 복합제 중복인데요. 어, 위산 억제제와 위장보호 소염진통제 이 두 약이 함께 처방된 사례입니다. 낙소졸 정에는 이미 PPI 계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이죠. 이 약도 중요하니까 약학대학 준비하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되게 좋겠네요. 위장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위산 분비 억제제인 K캡정이 추가되어 있어서 위장약 계열 중복 처방으로 간주가 되고 특히 이제 PPI나 테고프라자는 장기간 복용 시 비타민 B12 결핍 그리고 위산 저하로 인한 감염 증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약사는 해당 병용이 의사의 의도인지 혹은 과거 처방을 복사하면서 생긴 중복인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 요청을 하고
환자에게는 약 복용 순서를 올바르게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내분비내과 처방 사례인데요. 이 처방전에서는 리바로전과 리바로제정 이 두 약이 병용되었습니다. 이 두 약이 이제 피타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합치면 2mg씩 두 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 1일 4mg 투여가 되는데, 이는 피타바스타틴의 1일 최대 허용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허용 용량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근육통이나 횡문근 융해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약사는 이 경우에 처방 의도에 따라 투약 스케줄을 분리했는지, 혹은 이제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복합제나 단일제 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도 복약 중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이나 간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을 미리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도 중복 처방인데요. 넥시움전과 에소메졸 캡슐 이 두 약이 함께 처방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제형과 제조 회사만 다른 동일 성분의 약물이므로 완전 중복 처방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처방전에 따르면 1일 80mg을 투여하게 되는데, 가이드라인상 최대 용량에 해당되고, 이 최대 용량 초과를 하게 되면 위산 과도 억제에 따른 장내 감염, 흡수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약사는 이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혹은 의사에게 의도된 처방인지 혹은 중복인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약 포장이 다르더라도 같은 성분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프라벨 처방 사례인데요. 신장내과 처방입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통풍약인 코리친이 신장질환 환자에게 처방됐는데, 이는 IgA 신증 등의 만성염증성 질환에 오프라벨로 항염작용을 기대한 처방으로 약사는 이 약의 기전과 오프라벨 사용 가능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병용 금기 사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처방 사례는 맞는 처방이고, 약사의 역할은 여기서 이제 검토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면역 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와 세트린정이 병용 금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증 골수 억제 및 치명적인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토트렉세이트가 면역 억제 기능이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약사의 역할 중에서 복약 지도 및 환자와의 소통인데요. 이제 실무 약사는 조제와 검수 이외에도 환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복약 지도를 수행합니다. 약물의 용법, 용량뿐만 아니라 식전 식후, 병용 금기, 복약 중단 시 대처법 등을 안내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형 약국의 경우 장기 처방 환자가 많다 보니 약사의 설명을 통해서 환자의 수능도를 높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이제 약학대학 실습생의 이제 실무 환경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인데, 실습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약국 근무 약사는 단순 조제원이 아니라 환자 건강의 1차 감시자이자 최종 안전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판단력, 전문의와의 협력 소통 능력, 환자 교육과 상담 능력, 이 세 가지가 지역 약국 약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약사라는 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 약국에서의 실질적인 약사 역할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약사라는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장의 실제 모습과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